적금 예적금 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이거부터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세워지신 게 있나요? 네, 무조건 저는 그냥 헛짓거리 안 하고요. 네. 살 겁니다. 아. 그것도 좀 과감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웠던 게 네. 많았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겁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킹짬보? 저는 똔누님은 되게 탄탄대로를 걸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금융 문맹 시절이 있으셨다고. 완전 문맹이죠. 적금이랑 예금이 최고인 줄만 알고. 네네. 사실 근데 적금이랑 예금이 최고인 줄만 아는 것 나름 나쁘진 않은 맞아요. 쓰는 것보다 나니까. 일단 돈을 모으신 건 그럼 언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24살부터. 제가 군대를 좀 빨리 갔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 있어서는 좀 빨리 정신 차리신 거예요? 그냥 길게 생각 안 하고 회사로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회사 업무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일단 돈 한번 벌어보자. 여자친구 부모님이 둘이 벌어서 200도 못 벌면 네. 뭘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네. 오기가 발동한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고 나서 네. 뭘 하든지 말든지 그 나중에 정하자 해서 그때 140 받았거든요. 첫 월급. 일단 100만 원을 적금에 붓고 근데 거기서 회사에 또 누가 찾아왔어요. 네. 보험 파시는 분들, 아. 저축보험 16만 원씩 들라고.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때 막 워렌 버핏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보험사. 그럴듯한 거예요. 바로 가입해가지고 116만 원을 거의 1년을 모았고요. 네. 월급이 쌓이면 그만큼 또 비율을 계속 높였어요. 아, 그러니까 80%까지. 그러니까 역시 80% 미만은 쳐주지도 않는다니까 이쪽 국룰이야. 세상은. 국룰이야 진짜. 미친 척하고 모아야 돼요. 맞아요. 솔직히 제가 아껴 쓰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뭔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운동도 이틀 빼놓고 매일 하거든요. 이거를 안 지키면 뭔가 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일단 한번 1억 찍어보자 해서 근데 그 눈이 진짜 뻘개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짠돌이는 아닙니다. 막 일을 더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거예요? 네, 그 아껴 쓰는 이유는 오로지 내 목적을 위해서 그런 마인드. 뭔지 알 것 같아. 네. 궁상 맞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냅다 달리는 네. 느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껴 쓰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1억을 모으시기까지는 네. 다 적금, 예적금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일단은 예적금 116만 원을 들고 네. 그때 워렌 버핏 얘기를 보험 그 분이 얘기를 네, 네.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갑자기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적금이랑 보험 들어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서점 가서 당장 이제 손에 잡히는 워렌 버핏 책을 들고 읽어봤는데 네.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대부분 2030 세대들 다 알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도 활성화되지 않았어가지고 맞아. 일단은 관련된 책은 다 사서 계속 재밌게 읽었어요. 책 평소에 읽지도 않았으면서. 네. 투자라는 거를 바로 시작해보려고 200만 원을 들고 증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200만 원도 이제 그 남은 돈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모아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이라도 계속 아끼고 그러니까 넣는 거 제외하고도 계속 네. 또 모으신 거예요? 야근하고 추가 부가 수입 벌어서 200만 원 들고 지금은 비대면 다 되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증권사에서 200만 원. 비대면도 안 될 때예요? 그때 비대면 안 됐었던 거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익숙치 않을 네, 때구나. 알지도 그냥. 못했고 네. 있었어도 몰랐고 와, 증권사 가면 뭐라고 해요? 200만 원 들고. 바로 근데 또 종목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요? 안 했어요. 그냥 그때 안 하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도 만들었다. 계좌 개설하고. 네. 근데 당시에 저는 되게 당당했거든요. 140번은 제 자신이 너무 멋있게 느껴져가지고 네. 그 200만 원도 거의 뭐 누가 보면은 2억 20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네. 들고 가서 내 자신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만들겠다고 증권 계좌. 그래서 만들었어요. 국내 주식을 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거 보고 일단 국내 주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좀 시행착오를 겪고 올바른 방향이 뭔지 혼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다 이제 28살에 네. 2억을 28살 이제 1억 8천에서 2억 그 사이 28에 2억이 근데 진짜 네. 가능한. 이렇게 가능해요. 짬부님도 아시겠지만 몇 살에 얼마 모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누가 보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네. 직접 안 해봤으니까. 맞아. 솔직히 그거 계속 세볼 수 없거든요. 계속 저축률 정하고 그냥 모으면 돼요. 그 언젠간 딱 뒤돌아봤을 때 이 정도 모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모아야지. 이게 사실 엄청 심플한데 그거를 뭐라 할 수 없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계좌 만들라는 거야. 그 CMA 어디 거 들으라는 거야. 막 계속 이렇게 좀 디테일에 집착을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다 돌이켜보면 그 디테일한 게 의미가 없고 일단 큰 야망이든 네. 목표든 뭐가 있으면 달리게 돼 있는 거. 실행력이. 적금 예적금 하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이거부터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세워지신 게 있나요? 네, 무조건 저는 그냥 헛짓거리 안 하고요. 네. ETF 살 겁니다. 아. 그것도 좀 과감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웠던 게 네. 많았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겁을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30이잖아요. 네. 만약에 7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과감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 이제
축구장으로 치면은 공격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네, 맞아요. 수비수가 많는 거는 약간 나이가 더 들수록 가는 건데 우리는 그 어른들의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른들은 아무래도 수비수, 미드필더가 많은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게 좀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 날이 기대 수명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더 오래 살 건데 안전지향적으로 하는지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더 공격적으로 해도 어차피 건강하게만 오래 살면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만 보면은 손실이 안 나거든요. 오. 그 데이터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네네. 그냥 변동성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부분 다 못하는 거죠. 네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주식으로만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ETF 투자 대신. ETF 투자로 네. 과감하게 ETF로 하신다는 네. 거잖아요. ETF가 사실 과감이랑 약간 좀 거리감 있는 단어 같기도 하고 그거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네. 좀 더 분산하고 좀 더 안정성 있게 가져갈 때 ETF 해라. 초보자들도 ETF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네. ETF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하신? ETF 자체는 사실 되게 단순하잖아요. 특별한 그런 분석이 좀 쓸모가 없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그냥 큰 바구니에 여러 개 기업, 뭐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막 담아서요. 하나의 그냥 주식으로 만들어서 하나 사면 이제 여러 개의 기업을 한 번에 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그냥 사버리는 그쵸, 그쵸. 근데 그 수익률이 통계적으로 1년에 연 10%가 계속 나왔어요. 네네. 주식 역사상 계속해서.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10%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함정이 있어요. 그게 평균이거든요. 100년 역사의 평균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되게 극단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이제 0%에서 네. 플러스 40%까지의 변동성이 72%의 확률로 대부분 다 플러스였고요. 그러니까 연 10%가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잡고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가 워렌 버핏 평균 수익률이 얼마죠? 20몇 프로인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게 난리가 나니까 코인이면 뭐면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맞아요. 너무 애기같이 보는데 맞아요.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진짜 함정인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주식의 함정인 것 같고. 네, 맞아요.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확률적으로 90 몇 프로였다고 치면 거기에 베팅하는 게 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현금 비율은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맞다고 거.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는 지금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세요? 오피스텔 하나 있고요. 작은 거. 아, 그리고 증권 계좌에는 이제 2억 1천 정도 네.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솔직히 오랜만에 들어가면 2억이 넘었네 이러지 그냥 저는 이체 해버리거든요. 잘 안 보신다고 들었어요. 잘 안 봐요. 네, 이렇게 똑딱똑딱 안 하신다고. 네네네. 전혀 관심 없어요. 유튜브 할 때만 보고요. 영상 찍어야 되니까 네. 보고. 그리고 제가 계정은 하나가 따로 있거든요. 유튜브 계정. 네. 왜 그러냐면 제 본 계정은 투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그 알고리즘이. 네. 예. 저는 근데 관심사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일부러 다 안 봐요. 어떤 관심사가 있어요? 좀 운동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요새는 또 사업 하고 싶어서 아이디어 같은 거. 되게 이상적인 게 나는 나대로 일하고 돈은 돈대로 일하게 하시는 딱 전형적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막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네. 아니면 너무 또 내일 하느라 돈은 막 그냥 내 스트레스 푸는 데만 쓰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근데 또누님도 짠 하고 된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뭔가 멘탈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좀 그런 걸 분리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물론 유튜브가 많이 정보가 상당히 많지만 고전 책들 같은 경우 대단하신 분들이 쓰신 거잖아요. 엄청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랫동안 투자해라. 그럼 그 타이틀 하나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저한테 집중하는 거죠. 그 제 부익남님 그 풀버전 네네. 한번 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깨닫는 네, 것도 맞아요. 중요하다고.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끝장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운동이나 뭐 이런 것은 계속 하면서 또 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해보는 거. 한번 해봐야지 아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판단만 먼저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나이 먹으니까 성급해졌나 봐요. 빨리 막 이렇게 네네네. 움직이고. 아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람 안 믿거든요. 사람 물론 믿는 거 좋아요. 네. 근데 숫자를 먼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통계를 먼저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실 인생 살면서 사기꾼 몇 명만 피해도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좀 취할 건 취하고 본인한테 집중하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책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 영국 더선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첫 번째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고요. 네. 두 번째가 잠자는 시간, 세 번째가 먹는 시간, 네 번째가 전화하는 시간이래요.
근데 이제 첫 번째를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네네네. 일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바꾸는 것. 그러려면은 지금 쓸데없는 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과가 나면 상관없는데 성과가 안 난다면 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게 그거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투자 방식을 좀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좀 더 투자를 하겠다는 거네요. 근데 또 돈은 돈대로 잘 일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ETF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난 내가 더 중요해. 약간 이런 느낌. 돈 계속 보내줄 테니까 알아서 돈 불려놓고 나는 내일 할 테니까. 그 만약에 제가 투자에만 얽매여 있었으면 지금 사업할 생각도 못 했을 거고요. 유튜브도 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냥 최고의 재테크는 내 몸값을 올리는 거다. 네. 근데 이 말을 되게 하기가 어려웠던 게 근데 자본주의에 관심을 놓치면 안 돼. 이거거든요. 내 몸값도 올리면서 재테크도 충분히 같이 가져가는 게 진짜 ETF가 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김짬보!